안녕하세요. 100세 시대 행복한 시니어를 위한 채널 백행시입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하고 시큰거리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고 예전처럼 가볍게 걷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지진 않으셨는지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며 통증을 참고 지내십니다. 하지만 이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관절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까지 두 발로 쌩쌩하게 걷기 위해 우리 시니어들의 관절을 지켜줄 음식 보약 7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대의학의 연구 결과와 실제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왜 이 음식들이 우리 관절에 중요한지,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인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영상 마지막에는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음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정리해 드릴 테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만의 관절 건강 비법도 함께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관절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첫 번째 음식부터 만나보시죠. 첫째, 등 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연어, 꽁치 같은 등 푸른 생선은 관절 건강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메가3 지방산 덕분인데요.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강력한 항염증 성분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학회지에 실린 여러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관절의 뻣뻣함과 통증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지인은 손목 관절염으로 고생이 많았는데 일주일에 2번씩 고등어 구이를 챙겨 먹기 시작한 후로 아침에 손목 쥐는 것이 한결 부드러워졌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일주일에 2회 이상 튀기지 않고 굽거나 쪄서 드시는 겁니다. 기름에 튀기면 좋은 오메가3가 파괴될 수 있으니 꼭 기억하십시오. 관절 통증을 줄여주는 첫걸음, 바로 등 푸른 생선입니다. 둘째, 마늘입니다. 마늘은 한국인의 밥상에 빠질 수 없는 식재료죠. 단군 할아버지 이야기에도 마늘을 먹었다는 기록이 있으니 마늘은 한국 식재료 역사에서 오래되기도 했거니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마늘 속 알리신 성분이 강력한 항염,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마늘의 디알릴 디설파이드라는 성분은 연골을 파괴하는 효소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염증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연골 자체를 보호하는 역할까지 하는 셈입니다. 무릎이 좋지 않아 고생하시던 제 어머님은 늘 모든 국과 찌개에 다진 마늘을 듬뿍 넣어 드시곤 했습니다. 96세까지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그게 바로 지혜였던 거죠. 마늘은 생으로 먹을 때 알리신이 가장 활성화되지만 위가 약하신 분들은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찌거나 구워 드셔도 좋으니 하루에 서너 쪽이라도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마늘 쪽 하나가 관절의 수명을 늘려줍니다. 셋째, 시금치 같은 짙은 잎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짙은 녹색 잎채소에는 관절 건강에 필수적인 항산화제와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특히 캠페롤이라는 항산화 성분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며 비타민 K는 뼈와 연골을 구성하는 단백질을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와 함께 등산을 다니는 70대 선배님이 계신데 그분은 매일 아침 시금치와 사과를 갈아 주스로 드십니다. 산행 후에 회복이 남들보다 빠르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잎채소들은 살짝 데쳐서 나물로 무쳐 드시거나 샐러드나 주스로 만들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절에 쌓이는 노폐물을 청소해주는 최고의 청소부가 바로 이 짙은 잎채소입니다. 넷째,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 과일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아사이베리 등 베리류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의 보고입니다. 이 안토시아닌이 우리 몸의 염증 수치를 낮춰주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는 것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관절에 열을 식혀주고 통증을 완화하는 천연 소염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매일 아침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한 줌씩 넣어 먹는 작은 습관을 들인 분이 계셨는데 3개월 뒤 무릎에 붓기가 많이 가라앉아 병원 방문 횟수가 줄었다고 합니다. 냉동 블루베리를 사두셨다가 요거트나 시리얼에 한 줌씩 넣어 드시거나
그냥 간식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달콤하게 즐기는 관절 건강, 베리류 과일로 시작해보세요. 다섯째, 강황입니다. 카레에 노란색을 내는 향신료, 바로 강황입니다. 강황 속 커큐민 성분은 아마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천연 항염증제 중 하나일 겁니다. 이 커큐민은 관절의 염증을 유발하는 단백질의 활동을 차단하는 기전으로 작용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일부 관절염 치료제와 비슷한 효과를 낸다는 연구 결과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한의사 친구의 추천으로 무릎 통증이 심할 때마다 강황 가루를 따뜻한 우유에 타서 마셨는데 신기하게도 다음날 아침 통증이 한결 덜했습니다. 강황은 체내 흡수율이 낮기 때문에 후추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레를 드실 때 후추를 조금 더 뿌리거나 강황 가루를 음식에 넣을 때 항상 후추를 같이 넣는 습관을 들이세요. 통증을 잠재우는 황금 열쇠, 강황을 잊지 마십시오. 여섯째, 녹차입니다. 우리가 흔히 마시는 녹차 역시 관절에 아주 이로운 음료입니다. 녹차에는 폴리페놀과 이지시즈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연골 손상을 막고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염증과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커피 대신 녹차를 마시는 습관만으로도 관절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 커피를 입에 달고 살던 제 친구의 아내가 무릎이 시큰거린다는 말을 자주 했는데 오후 커피를 녹차로 바꾼 뒤부터 그런 말을 하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답니다. 하루 두세 잔 정도의 녹차를 꾸준히 마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너무 뜨겁게 우리기보다는 80도 정도의 물에 우려내야 떫은 맛은 줄고 좋은 성분은 잘 우러납니다. 차 한 잔의 여유로 관절 건강까지 챙기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 바로 사골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뼈가 부러지거나 관절이 시큰할 때 사골국을 고아 먹었습니다. 이게 바로 과학적인 지혜였습니다. 사골에는 연골의 주요 구성 성분인 콜라겐,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등이 풍부하게 녹아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이 연골을 부드럽게 하고 재생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얼마 전에 넘어져 무릎 인대를 다친 후배가 병원 치료와 함께 사골국을 꾸준히 먹었더니 의사도 놀랄 만큼 회복 속도가 빨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에서 직접 고아 드셔도 좋고 요즘은 시중에 좋은 제품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각종 찌개나 국의 기본 육수로 활용하시면 부담 없이 꾸준히 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기둥인 뼈와 관절을 튼튼하게 받쳐주는 최고의 보양식입니다. 자, 오늘은 관절 통증을 다스리는 음식 보약 7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관절 영양 7공주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항염증의 왕등 푸른 생선. 둘째, 연골 보호막 마늘. 셋째, 관절의 청소부 짙은 잎채소. 넷째, 천연 소염제 베리류. 다섯째, 통증의 황금 열쇠 강황. 여섯째, 차 한 잔의 여유 녹차.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뼈를 채워주는 사골까지. 중요한 것은 이 중 한 가지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7가지 음식을 여러분의 식단에 골고루 포함시켜 하나의 건강한 식습관으로 만들 때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오늘 당장 이 모든 것을 시작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번 주에는 식탁에 고등어 구이를 한번 올려보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 작은 날갯짓이 모여 여러분의 관절 건강에 큰 태풍을 일으킬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관절 건강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100세 시대의 행복한 시니어를 응원하는 백행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